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말은 부드럽지만 왠지 불편한 사람, 늘 웃지만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분명 잘 지내던 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멀어진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의 문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 식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어렵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오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결국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교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라는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 교과서의 일부를 조금 더 심리적 시선으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심리의 원리 5가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거울의 법칙. 대학교 시절 늘 웃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항상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던 그 친구.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 웃음 속에 안도감이 있었고 그 낙천적인 말투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우울한 노래를 듣고 혼자 방 안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다고 해요. 겉으로는 밝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외로웠던 거죠. 그때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본다. 이게 바로 거울의 법칙이에요. 타인의 행동 속에는 종종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유난히 미워하거나 혹은 유난히 끌릴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안에는 나 자신의 욕구, 결핍 혹은 억눌린 감정이 숨어 있곤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자기 주장만 세워? 이 말 뒤에는 종종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고 그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유난히 불편할 때 저 사람 때문에라고 단정 짓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할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요. 사람을 비추는 거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돼요. 두 번째 이야기, 심리적 거리의 법칙.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도 심리적인 거리는 아주 멀 수 있죠.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차,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도 하는데 왜 외롭다는 거야? 하지만 아내가 느낀 건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었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사람은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에 훨씬 민감합니다.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면 그 관계는 이미 단절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죠.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를 생각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땠어? 요즘 마음은 좀 괜찮아?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 따뜻함이 관계를 살리고 그 온도가 사람을 위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대의 착각.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한 직장인은 팀을 위해 늘 헌신했습니다. 동료들의 업무를 대신 맡아주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도 챙기고 팀의 성과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어질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챙겨. 이때 필요한 건 기대의 착각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는 감정뿐 아니라 기대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상대에게 던지고 그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각자 살아온 배경과 성격, 감정의 언어가 다릅니다. 나에게는 배려로 느껴지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상황이 나에게는 좀 힘들었어.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오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는 침묵 속에서 커지고 소통은 대화 속에서 풀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감정의 수면 아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정은 표면 아래 숨어 있죠. 누군가 화난 이유를 묻자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을 때가 있죠. 감정은 빙산과 같습니다. 보이는 건 단 10%, 그 밑에는 두려움, 불안, 슬픔, 상처 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층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치려 하면 그건 마치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들어줄 때만 가라앉습니다. 누군가 화났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요즘 많이 힘들었지?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감정은 이해받을 때만 사라집니다. 그 순간 상대의 방어가 무너지고 마음이 비로소 열린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좋은 관계의 비밀은 적당한 거리. 모든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숨막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정거리의 원리라 부릅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리를 두려 할 때 그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에는 리듬이 있어요. 가까워졌다가 잠시 멀어지고 또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파도 같은 리듬. 가끔은 연락을 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두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진짜 온도는 빈틈을 허락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좋은 관계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여유로 유지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바람이 통할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엔딩, 마음을 읽는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누군가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고 내가 왜 불편했는지를 솔직히 마주하고 상대의 입장을 한 발짝이라도 이해해 보려는 일. 그게 진짜 심리학이고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모른 척하는 태도예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이면 오해는 조금씩 녹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인다면 대부분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그 문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나를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해는 시간과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